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찌마키 옵션 창업TV 용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김없이 2시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몇 시? 2시에 라이브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벌써 11월 달 7번째 라이브 강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라이브 강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라이브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11월 마지막 라이브 강의를 이제 덕주 실장님과 저랑 같이 듀엣으로 나오는 방송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마케팅 교육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먼저 윤경님 가장 먼저 오셨어요. 가장 먼저 오신 분께 제가 딱 광고세 임원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남아있는 광고세 임원은 오늘까지 해서 3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따가 퀴즈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드려서 광고성 임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화선님 어서오세요. 호호구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위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힐링님 반갑습니다. 정은님 반갑습니다. 태연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현정님 어서오세요. 덕주강사님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 대한민국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벌써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이 됐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목요일날 10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응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이기기는 조금 확률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해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까야 할 우리 응원 이벤트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님 어서오세요. 하이 지연님 안녕하세요. 송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소소한 행복님 안녕하세요. 박세원님 어서오세요. 네, 소영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셔갖고요. 오프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저희 채팅창에서 이렇게 인사로 소통을 시작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인트로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 방송입니다. 지마키 옥션 창업TV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마음껏 해주셔야지 저희 방송이 굉장히 질적으로나 또는 퀄리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 거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또는 판매하시면서에 대한 깨알 정보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정 자체가 지마켓 옥션의 파워클릭, 즉 CPC 광고에 대한 등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하는 거를 뭐 가이드처럼 말씀해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방송 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미 파워클릭이나 CPC 광고, CPP 광고들을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광고 중에 CPC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마켓 옥션의 CPC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인 KPI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꺼내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KP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KPI는 어원 자체를 보자면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이 영어 단어의 약자를 사용한 KPI라는 용어를 우리가 업무하시면서 마케팅 하시면서 또는
사회 전반적인 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하나의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용어라고 보면 되고요. 혹은 이걸 경영적인 용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요. 이 뜻을 좀 해석해 보자면 키퍼포먼스라는 뜻을 우리가 한국어로 좀 직역을 해보자면요. 이 키라는 거는 맞아요. 열쇠입니다. 네, 열쇠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성과라는 우리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성과. 그거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다. 지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PI는 달성해야 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달성을 해야 할 측정 가능한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든 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실 때 우리는 목표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뭐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지마켓 옥션의 CPC 광고, 즉 검색 광고입니다. 이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KPI는 우리가 광고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성과, 즉 매출 대비한 광고 대비한 매출액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지표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PI를 달성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목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측정을 하셔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측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측정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CPC 광고에 대한 성과 확인 방법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CPC 광고 성과에 대한 방법을 엑셀표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표 어디서 받아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표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이 표는 제가 CPP 광고인, 제가 대표적인 광고가 있다 그랬죠? 모바일 플러스 광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G마켓 혹은 옥션에 모바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모바일 검색창에서 검색 결과에 몇 번째? 네, 모바일 플러스가 노출되는 그 영역, 그게 몇 번째였죠, 여러분? 네, 17번째였죠. 왜냐면 8개의 파워 클릭의 상품의 광고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8개의 파워 클릭 라이트라는 광고 상품이 나왔고, 이 두 가지 영역은 CPC라는 광고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낙찰되는 형태가 CPC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광고 형태였고요. 17번째 나오는 게 뭐였냐면 CPP 광고, 즉 기간 정액제 광고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플러스, 모바일 찬스 쇼핑 이런 광고였죠. 그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내가 사용한 광고비와 다음 날까지에 대한 팔린 수량, 그리고 마진 금액, 광고비를 제외한 나의 영업이익금 입력을 하셨을 때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 일주일까지 돌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돌린 지표로 보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가 난 구간대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익군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광고, 즉 모바일 플러스나 모바일 찬스 쇼핑 광고는 집행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희경님 오셨네요.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댓글요? 달았는데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지원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지난 영상에 댓글 달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댓글 달면은 제가 광고성 임원이 드린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지원님께서 지난 영상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잠깐 유튜브 잠깐 들어갈게요. 유튜브 제가 접속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달아주셨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 좀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저희 교육센터는 네, 지마켓 교육센터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네, 지마켓 교육센터 접속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저희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 라이브 시청되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요. 네, 지난 영상에 올렸던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소리를 잠깐 끌게요. 네, 목소리가 중첩해서 들릴 수 있으니까 요 방송이었는데 방송에 우리가 지연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현진님하고. 네. 근데 그 이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갖고요. 제가 그날 자료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마진 계산표.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진 계산표는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셔갖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뭐 궁금한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클릭을 해보면 아마 엑셀로 다운이 될 거예요. 제가 엑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구글 엑셀 폼으로 열릴 텐데 이런 폼은요.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파일에서 다운로드 이렇게 그 다음에 엑셀 마이크로 소프트의 엑셀로 다운을 받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죠? 네, 열어보면은 이런 표를 하나 드렸던 거죠. 근데 처음 열리면 잠깐 보면 여기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마진 계산기라고 해서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얘기가 지난번에 이제 로아스라는 얘기를 그 지원님이 해주셨나 어떤 구독자님께서 로아스가 뭐 500%면 괜찮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었어요. 그러면 모든 판매자가 500% 로아스였을 때 여기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로아스가 뭐야 할 텐데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로아스가 500%가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의 마진 퍼센트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10만원 광고하고 이분이 500%였던 10만원의 5배는 얼마죠? 50만원이죠. 그러면 50만원의 10%면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5만원인데 10만원 광고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완전히 마이너스죠. 이렇게 광고하면은 일주일 뭐 한 달만 해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것처럼 마진에 대한 퍼센트 기준에 따라서 로아스의 퍼센트가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때 마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진을 대략 어바웃으로 대략 구할 때 저는 이 표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이 표는 제가 제 마음대로 만든 표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건 저만의 방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맞게 수정해서 쓰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만원의 제품을 판매가로 올렸다고 할게요. 10만원. 지마켓 옥션만 보겠습니다. 타마켓은 지울게요. 네. 그러면 지마켓 옥션 기준으로 일반 자파 같은 경우는 13%의 판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3%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광고 지불 비용은 여기서 빼놓으세요. 나중에 제외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광고 비용은 제외하시고요. 0% 정도. 세금을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0%를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상품 원가, 뭐 국내에서 도매처에 받거나 또는 1688 사입을 하셔갖고 수입을 하셨던 그 수입 원가라든지 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제가 50%인
5만 원을 입력을 해봤다고 할게요. 5만 원. 그리고 배송료는 택배비요. 실제 보내는 택배비가 만약에 3,000원이다. 그리고 택배 광고 상품,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실 때 택배비를 또 3,000원에 올렸다. 라고 하시면 3,000원, 3,000원이요. 똔똔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품 등록을 하실 때 택배비를 3,000원에 등록을 하시고 실제 운용하는 택배사와 계약되어 있는 건 2,600원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더 아래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한 백마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3,000원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포장 비용. 이 포장 비용은 여러분들이 뭐 3PL로 돌리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포장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내가 보낸다. 그러면 뭐 테이프, 박스 테이프 비용이나 뭐 부수적인 비용 다 포함해서 뭐 폴리백이든 박스 테이프, 택배 박스든 포함해서 한 500원 정도 또는 600원 정도 여러분들 할당되어 있는 한 개 건당 세팅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자세히 보시면 막 계산되는 거 보셨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100원으로 해볼게요. 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색상이 칠해져 있지 않은 표의 값들은 계산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 먼저 상품의 원가든 수수료든 배송 광고비든 포장비든 이런 비용들이 상품가와 기준의 배경이 칠해져 있는 거 기준으로 세팅되는 거야. 계산돼서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더하기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용을 냈던 것들이 있죠. 광고비나 포장비나 또는 수수료나 이런 거에 매입 부가세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넣은 거야. 나중에 우리는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다. 5만 원을 매입해 왔다. 그리고 택배비 관련해서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부가세 신고 금액은 얼마? 3,600원이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네. 그리고 판매 금액이 10만 원이었죠? 그럼 차감된 비용은 67,199원이고요. 마진은 3,000원이나 발생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진은 나누기 판매가 엔터 여기서 퍼센트로 바꾸면 30%의 마진을 확보한 30% 마진을 확보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5만 원에 매입해 와서 10만 원에 판다 라고 하시면 마진이 얼마다? 약 33%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시를 잡으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엑셀표였던 겁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수능날 영어 강의 해봤습니다. 있죠? 이거 우리 영상의 이름을 덕조 실장님이 적어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수능날 영어 강의라는 게 뭐냐면 이날이 수능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광고 용어부터 배웁시다 해서 광고 용어를 막 설명해서 오늘 KPI 배운 것처럼요. 네, 그거에 대한 여기서 이 영상 들어오시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교육자료, 마진, 계산표. 필수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뭐 해주신다? 이렇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 요거. 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네, 채팅창에 잠깐 채팅 좀 볼게요. 제 채팅이 가려져 있어갖고 네, 지연님 채소 로아스 계산법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연님 표 주신다고 그 표가 어떤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소 로아스 표 제가 이따 드릴게거든. 제가 먼저 드린 거는 마진표 먼저 드린 거니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KPI 우리는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KPI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CPP에 대한 광고 성과 측정, 두 번째는 CPC에 대한 광고 성과 측정. CPC는 광고 성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하면
리포트가 제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CPP보다는 CPC가 광고 운영 관리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CPP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광고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하실 때 키워드가 만약에 무리하게 CPC로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CPP 광고로 고정적인 자리에 정액제로 노출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P 성과 측정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 뭐였다? 예, 광고 효율표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셔서 일주일만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 게 CPC 광고에 대한 성과 측정 확인 방법입니다. CPC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한번 제가 지마켓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지마켓 사이트입니다. 지마켓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우리가 이용하는 메뉴는 어디 있다고요? 네, 여기 우측 아래 판매자 광고샵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지마켓의 마케팅 채널들이 되게 다양하게 보여져요. 왜냐면 가장 처음 시작한 화면이 사실 여기거든요. 이 화면이 가장 처음에 거의 이 화면이 오픈된 게 10년, 2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오픈이 되고 그 이후에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채널까지 오픈이 되고 이제는 뭐가 또 오픈이 되냐면 이렇게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 알고 가시면 헷갈리니까 자,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하세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마켓에서 하단에 보시면 판매자 광고샵이 이게 맞아요. 맞긴 하지만 여기로 처음에 오지 마시고요. 여기는 CPP 광고만 집행하실 거라고 하면 여기 그냥 오셔갖고 바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시냐면 ESM 플러스 판매 관리 툴로 우선 들어와 보세요. 제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ESM 플러스 판매 관리 툴. 제 아이디로 테스트하는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ESM 플러스입니다. 우측 좌측이죠. 좌측에 보시면 광고 부가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첫 번째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고 있죠. 처음 지마켓 옥션에 대한 광고를 배우고 싶고 또는 세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게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고 보셔도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광고 부서에서 광고를 안내하고 광고를 가르쳐드리고 광고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브라는 거는 접속하기 전에 다양한 걸 모아놓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허브에서 여기 보면은 광고 안내라고 한번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럼 광고 안내에 자, AI 매출업 광고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 이 두 가지 광고가 CPC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와 판매자 광고센터 요 두 개가 우리 지난번에 용어 배울 때 기억나시죠? CPP 광고, 기간 정액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CPM이라는 용어도 말씀드렸죠. 일종의 배너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배너 광고는 노출당 과금되는 입찰 방식의 형태, 계약까지 체결하셔서 진행되는 거예요. 광고비가 좀 비싸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세팅해봤는데 하진 않았어요. 세팅만 해봤는데 얼마 들었냐면 네, 든 건 아니죠. 얼마 정도가 세팅됐냐면 일주일에 모바일 메인에 노출되는 거 네, 1,000만 원 정도 네, 측정되더라고요. 꽤 비싼 광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중소형 셀러분들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판매자님들은
아마도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대행사를 끼셔갖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중소형 셀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가지 광고를 집행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오늘 본격적으로 CPC 광고,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파워클릭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파워클릭에 대한 광고 상품의 소개가 있고요. 운영 안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운용을 해볼 건데 운용할 때 어떻게 하시냐? 네, 아까 ESN 플러스 메뉴에서 광고 부가 서비스 들어가신 다음에요. 허브는 그냥 안내 페이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파워클릭의 광고는 어디로 들어가냐? G마켓 광고 센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제가 광고 부서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G마켓 광고 센터라기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짝깍짝깍 이렇게 지우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CPP, CPC 이렇게 CPC 이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 그럼 되게 쉽게 이렇게 하자. 클릭당 과금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요 2개가요 CPP거든요. 네, CPP.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더 헷갈려요, 여러분? 아, 희경님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CPC 광고인 G마켓 광고 센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시면 제가 먼저 세팅하는 거 한 5분만 설명드릴게요. 네, 5분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우리는 광고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광고 등록은 2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 채팅창에 우리 희경님이 HS님이 우리 HS님이래요. HK님이 우리 희경님이신데 맨날 어려워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주어가 빠졌잖아요. 주어가 지금 들어오신 분은 영상에 대한 부분인지 아시잖아요. 네. 광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헷갈리시더라도 본인만의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을 광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요. HK님이 우리 희경님 일반 등록, 간편 등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근데 기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로 들으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유형 선택의 일반 등록, 간편 등록인데 일반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제가 막 딱 정하진 않지만 저의 스타일로 정하자면 일반 등록은요. 키워드가 만약에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가습기라고 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 가습기 제품을 고객이 내 상품을 보기 위한 검색 패턴에서 다양한 검색 키워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전체 다 합쳐서 그 키워드가 진짜 딱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더 많이 있겠지만 다 포함해서 1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진 키워드는 당연히 가습기일 거야. 가습기. 두 번째는 대용량 가습기나 또는 각 분류 형태별로 예를 들어서 기화식 가습기냐 또는 가열식 가습기냐 이렇게 2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상위부터 대표 명사인 키워드들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꼬랑지에 있는 키워드가 뭐 이런 게 있겠죠. 브랜드명, 뭐 쿠땡이면 쿠첸입니다. 제가 쿠팡 얘기한 거 아니에요. 쿠첸, 대용량 가습기 이 3가지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키워드 이런 게 가장 꼬랑지쯤에 혹은 모델명 플러스 네 가습기 또는 모델명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적지만 아예 그 상품을 특정하는 키워드들이 존재하겠죠. 전체가 다 키워드가 10개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일반 등록은
어떤 키워드가 이 일반 등록으로 등록이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키워드들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키워드를 원하는 타 경쟁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찰가금이 어떻게 돼요? 입찰가가 굉장히 높아요. 1클릭당 가습기는 1클릭에 1,000원을 이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등록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진 않을게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데 그것처럼 1클릭가가 1,000원 이상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꾸준히 그 키워드는 눈으로 보시면서 순위 관리와 로아스, 즉 광고 효율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일반 등록. 그런데 10개 키워드 중에서 꼬랑지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모델명 플러스 가습기, 브랜드명 플러스 모델명 플러스 가습기 이렇게처럼 세 가지, 네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적고요. 이런 비슷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얘를 하나하나 관리하기에는 하루에 1클릭도 없는데 이걸 계속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통으로 묶어요. 통으로 묶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그룹으로 넣어놔요. 그래서 걔를 통으로 관리하는데 얘를 내가 일일이 하지 않고요. 지마켓이 관리하는 이 시스템, 애드 서버에 있는 이 시스템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로 유효성이 있는, 이 유효성이 있는 게 지난달에 클릭이 있었던 애들, 그리고 구매가 있었던 그러한 키워드만 모아서 추천해 준대요. 그런 키워드들을 뭘로 한다? 간편 등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관리가 가능한 키워드는 일반 등록이고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전체 통으로 그룹으로 관리할, 즉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관리할 그러한 그룹 키워드는 간편 등록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 등록으로 등록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성과가 좋고 조회수가 높은 애들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순위를 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올려야 되니까요. 광고 효율이 좋으면 순위를 올려서 더 많은 노출을 가져서 클릭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판매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 등록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집중 관리하는 일반 등록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어요. 키워드 세팅할 때. 그러니까 간편 등록을 운영하다가 그 그룹에서 월등히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우월반, 요즘 우월반 없죠.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 우월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우월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와갖고 공부를 따로 시켰어요. 그것처럼 키워드를 따지면 이거 너무 좀 어폐가 있나? 아무튼 이렇게 한 그룹에 광고의 효율이 좋은 애들을 순위를 올려야 돼요. 노출 순위를요. 그러려면 뽑아다가 집중 관리 키워드로 따로 일반 등록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간편 등록 이후에 일반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편 등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간편 등록으로. 덕주 강사님, 우리 덕주 실장님, 전 우월반이었습니다. 진짜 우월반이셨어요? 네. 공부 좀 잘하시긴 하더라. 계산이 좀 빨라. 우리 매니저님은 무슨 반이셨어요? 세임 매니저님? 저요? 저 우월반이었죠. 아 진짜? 근데 있었어? 네, 저는 있었어요. 아 그때도 있었어요? 나오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 보네요. 우울반 아니고 우월반. 우울반 하지 마십시오. 네, 기쁨 반 이런 거. 자, 아무튼 간편 등록을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 이동. 여기 눌러주세요. 그럼 그룹을 하나 선택을 해요. 이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은 폴더라는 개념, 한 통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선택에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확대 좀 해드릴게요. 그룹명은 오늘 날짜로 할게요. 2022년 10월 22일. 물론 이제 날짜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한
그룹의 이름을 써주시면 좋아요. 날짜는 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가습기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간편 등록으로 관리를 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간편 등록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표시가 되긴 하지만 나중에 리포트 볼 땐 그게 간편 등록이었는지 이게 일반 등록이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리포트로만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헷갈린 게 좋아요. 헷갈리지 않아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2022년 10월 22일 날 등록한 가습기 상품에 간편 등록한 그룹이다 라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룹을 써주시는 거예요. 선택 항목은요, 말 그대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안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 1일 허용 예산을 이걸 미설정을 해놓으면요, 미사용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판매 예치금을 지금 현재 판매 대금을 판매 예치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판매된 게 다 판매 예치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다 그게 광고 시드머니예요. 그러면 1일 허용 예산을 미사용을 해놓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나갈 수 있지만, 왜냐면 클릭당 과금이 100원짜리 100만 원 빠져나가려면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미사용을 클릭을 하셔서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한번 테스트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성 임원이 드리면은 광고성 임원이 뭐 10,000원씩 해서 3일 정도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10,000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 허용 예산 금액이 아이디별로 10,000원씩 하겠다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제외 키워드는 차후에 지금 제외 키워드를 세팅할 필요는 없고요. 광고 리포트를 봤는데 굳이 전환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습기인데 만약에 가습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로 클릭이 100번이 된 거야, 일주일 동안. 근데 전환율이 하나도 없어갖고 전환수가 하나도 없어서 전환율이 0이에요. 그럼 이런 키워드 광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톱니바퀴 클릭해서 여기다가 공기청정기 이렇게, 물론 지금 하는 거는 간편 등록은 그러한 키워드를 추천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저는 이제 브랜드가 제가 상표권 등록한 게 쿨레스트라는 상표를 등록해 놨어요. 쿨레스트. 어차피 쿨레스트 치면 제 상품만 나와요. 근데 그걸 굳이 광고해서 클릭해서 들어오게 하실 필요는 없죠. 추가. 네, 이렇게 쿨레스트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외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 놓으신다. 나중에도 넣을 수 있어요. 등록을 하시고 나서 수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또 사용을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여기서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브랜드 정도, 여러분 브랜드, 자사 브랜드들의 이름만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노출 지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노출 지면 그냥 모든 지면으로 세팅해 놓고 광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세세하게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이 조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 지면에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세부 지면 선택을 하신 다음 다 체크 해제하시고요. 먼저 가장 필수 항목만 우선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테스트로 켜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필수 항목만. 왜냐면 나머지 한꺼번에 하시면 로아스가 처음부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검색 결과, 고객이 검색한 그 결과 페이지에서 파워 클릭 최상단 8번째까지, 그리고 16번째까지에 노출되는 상품, 내 상품을 클릭하는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연동 매체나 카테고리나 그거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는 내 광고 상품이 클릭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또 광고팀이 들으면 좀 싫어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희망 클릭 비용을 얼마로 하냐? 여기 지금 세팅된 금액이 얼마예요? 9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저 입찰 금액은 90원입니다. 여러분, 90원. 이걸 내가
100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50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90원과 500원의 차이는 뭐예요? 광고 처음 하는 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50원이 있고 100원이 있고 110원이 있고 10원 단위로 업시키는 거거든요. 10원 단위 이상으로요. 나는 갑자기 여기다가 500원을 쓸 수도 있고요. 1000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90원과 500원의 차이는요. 90원에 할당되어 있는 낙찰 가능 범위 내에서의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습기가 관련된 키워드가 지마켓에서 유효한 키워드가 100개가 있다고 할게요. 가습기부터 뭐 블라블라 계속 있겠죠. 다양한 키워드가 100개가 있는데 많은 가습기 판매자님들이 입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양한 키워드를 입찰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 대용량 가습기라는 키워드가 입찰가가 9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0명이 대용량 키워드라는 걸 가지고 광고에 입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리는 할당돼 있는 게 노출은 최대 16개까지 뿐이 노출이 안 돼요. 모바일 최상단 부분에서. 그러면 90원에 이 최상단을 노출하려면 다른 판매자분들이 10원씩 올린다 이거야. 그랬더니 최고 입찰가를 많이 제시한 분이 600원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원 아래로 590원, 580원 순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90원에 입찰을 하면 최상단 1등부터 16등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겠나요? 아니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미노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가를 적게 올린다는 얘기는요. 적은 금액의 대표 키워드가 아니라 롱테일 키워드. 즉 아까 말씀드렸죠. 세분화되어 있는 키워드. 모델명 플러스 가습기. 브랜드명 플러스 모델명 플러스 가습기. 또는 유형별 가습기 플러스 모델명. 이런 다양한 키워드에는 90원 또는 100원, 110원의 입찰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전환율이 되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가습기가 쿨레스트 대용량 가습기예요. 그리고 대용량 가습기에서도 모델명이 SS 대용량 가습기예요. 그러면 우리 고객이요. 쿨레스트 SS 대용량 가습기를 검색을 했더니 저는 90원에 이거를 최상단 1등으로 올려놨어요. 그럼 얘 클릭하고요. 제가 그 상품이 맞잖아요. 그럼 고객은 이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좋겠죠. 50%, 60%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세분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세분화시키시면서 점차적으로 입찰 비딩 금액을 올려서 상위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희망 클릭 비용은 무리하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다만 100원 정도 세팅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리포트 보시면서 금액을 점점 올리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희망 클릭 비용은 100원 세팅해 놓고 나중에 이게 뭐 500원이 되든 600원이 돼도요. 올릴 겁니다. 다만 광고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면서 올릴 거예요. 제외하면서. 그러면 효율이 점점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들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 반에 5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1등부터 50등 이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진 않겠죠. 어떤 친구들은 뭐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 덕주 시장님처럼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저처럼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다 공부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반을 끌어가기 위해서 너 스포츠 할 사람들은, 너 운동할 사람들은 너 그냥 체육부 가. 그래서 체육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키워드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너 미술이 더 좋지? 그럼 너는 그냥 미술 공부 학원 가. 보내는 거예요. 제외시킵니다. 그 데이터는 당연히 리포트, 즉 시험을 보고 일주일 광고를 돌려보고 클릭을 해도 고객이 클릭한 다음에 구매가 안 되는 거야. 효율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거야. 제외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만 남죠. 즉 키워드에 정말 판매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키워드들만 남죠. 그 키워드만 모아다가
금액도 올리면서 계속 순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있는 이 학생들, 이 키워드는 굉장히 로아스, 광고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전교 1등 반이 되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리한다라고 보면 아마 조금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헷갈리나요?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 클릭 비용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상품 선택, 이제 우리가 광고 그룹에, 이 그룹에 키워드와 매칭시킬 상품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요, 검색하기 누르면 상품들이 쭉 있잖아요. 상품 중에서 뭐 캠핑용품 하나 등록을 할게요. 추가 버튼 눌러서 캠핑용품. 그런데 간혹 화면에 이 UI가 그다음에 옥션 이렇게 두 개 탭이 있는데요. 지마켓 옥션이 이걸 잘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탭을 반드시 눌러야지 옥션도 광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옥션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광고 네 요거 캠핑용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배경으로 신규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우스 올리면 2주 이내에 등록한 신규 상품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런 신규 상품들은 무료로 광고비를 좀 지원해 줬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신규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광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광고 간편 등록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눌러볼게요. 등록하기 눌러주고 확인 버튼. 그러면 광고 등록 및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대 1일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판매 예치금이 충전 잔액이 없거나 광고 노출 과금에 비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광고가 노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판매 예치금을 충전하셔야지만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수 기준을 통과하셔야지만 광고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광고 등록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쭉 올려볼게요. 파워 클릭의 광고 관리. 광고를 등록했으면 광고 관리로 가는 거고요. 광고의 관리에 와서 일반 그룹과 간편 그룹이 이렇게 간편 등록된 그룹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우리가 간편 등록했잖아요. 간편 그룹에 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상태는 ON이 돼 있고요. 아직 광고의 수가 없죠. 왜 없냐면 검수 현황에 가면 광고가 검수가 돼요. 그래서 아까 최대 1일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수가 되고 진행되는데 하루 정도 최대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한번 와보시면 광고가 등록되어 있는 광고 수가 여기에 광고 수가 찍혀서 보여져요. 그래서 온돼 있는 광고 수 뭐 10개, 20개. 제가 광고 입찰가를 그렇게 높게 세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진 않은데 한 10개, 20개 정도 여기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에 가면 어디냐? 파워클릭의 리포트 항목으로 갔을 때 광고를 집행한 기간을 세팅을 하고요. 뭐 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등록한 리포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여기서 고른다 그랬잖아요. 간편 등록을 해놔야지 이게 간편 등록인지 일반 등록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요. 그룹명을 보고 그 다음에 조회하기 버튼 이렇게 누르면 내가 세팅한 간편 등록이 광고가 집행이 돼서 노출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좀 제가 기간을 좀 세팅을 높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기간을 좀 높여봤는데 노출수, 노출당 고객이 그 상품을 관심 있는 고객들이 클릭을 하겠죠. 클릭수, 그걸로 인한 광고 비용이 빠지고요. 광고 비용이 빠지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구매 수와 그리고 구매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율 그리고 광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요 지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KPI는 뭐다? 말씀드렸죠. 달성을 해야 할 측정 가능할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측정이 가능한 목표, 즉 달성이 가능한 측정 가능한 목표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를 만약에 지금 광고 수익률이 800%였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 때 이 해당된 지표를 광고 수익률 800%가 아니라 1000%로 달성하기 위한 KPI 세팅을 하시면 좋다 이거야. 자, 그럼 많이 또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 로아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아스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지금 파워클릭으로 집행하면서 지불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광고비, 애드 스펜딩, 광고비에 대한 리턴된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은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세요. 어떤 거냐면 로아스는 매출 금액,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매 금액이요. 리포트에는 지마켓은 구매 금액이라고 이 워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 나누기 광고 금액. 광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워클릭에서 집행된 광고 비용 그리고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제가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500%의 지표가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그랬죠. 자, 이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의 구조에 대해서 마진 비율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진이 10%가 있고요, 20%가 있고요, 30%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광고비를 100만 원을 광고를 했어요. 그럼 로아스 500%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만 원 광고비에서 몇 배의 거래를 발생시켰냐라는 얘기야. 500%는 5배를 발생시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면 앞 보여드렸나요? 화면, 네, 이렇게. 지난번 질문 중에 500%인 경우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10%인 경우는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광고를 했는데 매출이 5배, 즉 얼마야? 5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500만 원의 10%면 얼마죠? 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만 줄이겠습니다. 500만 원의 10% 얼마인가요? 5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이라는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나는 1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이미 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다? 좋지 않다. 제가 X로 표시할게요. X. 그럼 20%였을 때 한번 똑같이 한번 볼까요? 20%였을 때 100만 원 광고했을 때 매출의 5배, 즉 500%니까요. 그러면 이분은 20%잖아요. 20%.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진이 발생된 구조예요. 이런 경우는 1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물건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마찬가지 30%였을 볼까요? 30%였을 때. 그러면 500만 원에 30%면 얼마인가요? 500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제외하더라도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된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20%의 마진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 500%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 우리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고에 대한 효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알아서 이걸 조절하셔야 돼요. 뭘 조절하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클릭 관리에 가서 광고 그룹을 간편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요. 간편 등록에 가서 이 간편 등록 그룹 내에 있는 제외 키워드를 세팅하거나 아니면 이 그룹에서 보세요. 간편 등록 그룹에서 집중관리 추천 그룹만 보기 체크한 다음에 이 K라고 붙어있는 그룹들은요. 이 안에 집중관리할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체크하신 다음에 집중관리 키워드 관리하기 누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을 일반 등록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타마켓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타마켓에 이건 제가 어디 마켓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캡처한 이미지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마켓에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 광고 수익률 입력하기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표 광고 수익률이 여기다가 뭐 600%, 700% 입력을 하시고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처럼 광고 예상 금액이 3만 원이었을 때 500%면 5배인 15만 원을 가지고 매출을 전환시키는 목표를 세팅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제한 광고 수익률 200%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거를 클릭해서 200%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추천을 200%로 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추천되는 걸 200%로 세팅해서 가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 마진 구조였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는 꼭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품별로 적정 로아스가 있다. 그 로아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팅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현정님께서 우리 질문 주시는데요. 간편 등록 내 등록된 키워드 효율 없으면 삭제 가능한가요? 네, 삭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거는 제외 키워드로 세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간편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온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효율 안 나오는 거 진짜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클릭에 리포트 항목으로 들어갔더니 전체에서 좀 효율 없는 걸 좀 볼게요. 효율 진짜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요거 사이드백 간편 등록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백 오토바이 사이드백 간편 등록한 그룹. 네, 이 그룹에 키워드로 이렇게 볼게요. 전체로 보면 로아스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판매된 게 얼마 없습니다. 노출도 많이 안 잡았죠. 광고비 끼케야 6,000원 쓴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자, 광고 수익률로 봤더니 너무 자료가 없나? 이걸로 보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없다. 네,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스쿠터 사이드백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13번 클릭에 한 번도 안 팔린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만 1,300원 정도 남은 건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봐도 돼요. 얘는 아직도 클릭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얘는 이게 공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130개 클릭이 있었고요. 공을 붙여서 13,000원이 광고비로 소진된 거다. 하나도 안 팔렸다. 이랬을 때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스쿠터 사이드백 이렇게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장에 하나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메모장에. 왜냐면 또 빼놓을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모았다라고 하시면 파워클릭에 관리 가셔갖고요. 간편 그룹에서
오토바이 사이드백 간편 등록 여기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제외 키워드에 방금 우리가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추가. 이게 삭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네, 목요일날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응원해 주시고 꼭 대한민국 16강 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